쭉 영어 11강의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2번, 그 다음 12번으로 가볼게요. 12강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 쉬웠고요.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자, 이렇게 해서 12개 풀어봤고요. 다 맞은 사람? 12개? 하나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올 잘했어요? 야 이 새끼야! 건우야, 네. 문제 안 풀고 풀이 들으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할까? 차라리 너 오늘 단어 안 외워왔지? 그지? 아니 외웠어요. 외웠어? 네. 어떻게 할래? 문제를 풀고 풀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밖에서 문제 좀 풀고 들어올래? 앞에 건 인강으로 먹어. 그게 낫겠지, 그지? 문제는 안 풀고 풀이 들으면 뭔 소리가 있잖아. 저 옆에 가서 저 가서 풀어갖고 어디요? 11강의 9번서부터 12강 8개 8번까지 풀고 바로 들어와. 빨리 풀고 들어와. 한 18분 만에 풀어야 돼. 자, 4개 정도 틀린 사람이 제일 잘했나요? 봅시다. 좀 어려웠나봐. 글의 흐름이 은근 어려웠죠. 그죠? 예상치 못하게. 성원이 몇 개? 올! 많이 들었네? 성원이? 속도도 좋아지고. 일단 제가 풀 때, 여러분 풀 때 제가 보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속도는 다 좋아졌어요. 굉장히.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고3 거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EBS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속도는 그래도 예전처럼 이제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요요료는 고3도 마찬가지. 확실히 시간 제거 푸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도 풀이하면서 단어의 쓰임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차피 외워야 될 단어니까는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외울 수 있는 건 바로 이 자리에서 외워버려라. 9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지금 고3들의 중요한 건 연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요 self complex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아 복잡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EBS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두고 오늘 EBS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은 6월, 9월 혹은 이제 수능에서 연계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연계될 확률이 높은 거는 각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이제 캐치하시고 내신 대비해도 이 지문을 등장시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아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 처음 들어보지, 그지? 자, 빈칸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In short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뜻이 뭐다? In short 요약하자면 얘가 나오면 왜 요약을 한다?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주제문이다.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빈칸 쪽에 등장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이게 연계가 돼서 직접 연계가 돼서 제목이나 뭐 주제나 이런 걸로 나왔을 때는 뭘 먼저 쳐다보면 돼요? In short 이라는 부분을 먼저 쳐다보면, 그죠? 위에 거 굳이 읽지 않고도 여기 요약이 됐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을 쉽게 풀 수가 있는 지문이겠다. 직접 연계가 제목이나 주제로 됐을 때. 요약하자면 putting all your, 당신의 모든 self-x, 자신의 계란이라는 거죠. 자신의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자신의 계란, 달걀을 모두 다 놓아두는 것은 뭐다?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self-x가 무슨 말이냐, 자신의 계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고, 여러분 이제 그 표현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항상 계란과 바구니가 나오면 이거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을 응용한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계란이 다 깨지겠죠, 그죠? 하지만 계란을 바구니 2개다 나눠 놓으면 한 바구니 떨어뜨려도 한쪽은 운전하잖아, 한쪽은 살아있죠, 계란이, 그죠? 그래서 이건 항상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안전을 위해서 분산 투자해라라는 개념으로 주로 많이 써요. 영어에서 계란과 바구니가 등장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 안에 다 놓아둔대. 그래서 영어에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를 쓰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대충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뭐 위험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자, 확인을 해보자. 일단 계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연구는 나타내는데 한 사람의 수준이 자 아까 말했던 자아 복잡성이 어떠한 사람의 수준이 바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consequence가 뜻이 뭐죠? consequence 뭐지? 우리 외웠는데 consequence 결과, 영향력 다되지 그죠? 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떠할 때냐면 그 사람이 직면하게 될 때 말이죠.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어진 인생의 영역 속에서 아 뭔가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자아 복잡성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아 복잡성이 뭔지를 파악을 해보자고요. 인매선이 등장하면 여러분 인매선이 등장하면 얘는 예시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상상의 발화라는 거. 인매선과 마찬가지로 suppose 뜻이 뭐죠 여러분? suppose 가정하다 생각하다. 가정의 발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상황을 드릴 뜻이에요. 예시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러면 주제가 앞에서 거의 나왔다는 얘기 비슷하게 그죠? 아, 자아 복잡성이 지문의 키워드가 되겠다. 자 보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인매슨 뒤에는 자 요거를 한별아 요거 어법은 어떻게 될까? learning.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럽지. 교수님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 이거 어법 오답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바꿔서 낼까? 바로 뭘까?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집중 팔고 to learn이라고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인매슨 뒤에는 동명사 맞습니다. ing만 가능하다. want 뒤에 to인 것처럼 imagine 뒤에 ing. 근데 이제 imagine을 우리가 자주 이제 이런 식으로 못 접해서 뒤에 ing가 와야만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챙겨야 돼. 자, 학습하는 걸 알게 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을 당신이 did poorly. 자, 원형인 poor 있죠, 여러분? poor는 뜻이 뭐라고? 항상 poor는 가난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bad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못한이래, 못한. 가난한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못한. 그래서 잘 못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중간고사에서 말이죠. 시험을 망쳤어. 만약 당신이 누군가라면 말이죠. 이 누군가란 자 나오죠.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요 뒤에 보면 자아 복잡성이 높은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특징을 잡을 수가 있죠. That is 우리 외웠지. 뭐다 이거? That is 뜻이 뭐다? 내가 자꾸 한별이만 쳐봐. 뭔가 알 것 같아서 그래. That is 뜻이 뭐죠? 즉 다시 말해서 역할이 뭐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동일할 때 쓴다. That is는 that is to say의 줄임말이라고 우리가 외웠고 자, that is to say, that is의 동연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외웠던 거? 뭐가 있죠? That is in other words. 그 다음 그저께 수업하는 분들은 다 대답이 나오던데 so to speak 다 정리해놨으니까 외워갖고 오세요. as it were 그 다음에 namely 얘들이 중요한 건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라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해주는 거거든. 얘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다 외워야 될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결어라고 그러죠. 연결어 유형은 수능에서 빠졌어요. 수능에서 빠졌지만 너무 쉬워서 빠졌지만 우리가 연결어를 알아두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 잡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연결어의 성질을 알아두셔야 돼. 동역을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define 정의하는데 당신 스스로를 in terms of 뜻이 뭐죠? in terms 뭐뭐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당신 스스로를 정의하냐면 이 중간에 많은 non-overlapping에서 overlap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overlap 뜻이 뭐예요? overlap 우리가 오버랩 된다는 말 많이 한 적이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건 오버랩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때 요 손가락 여기죠. 겹치는 거 요걸 이제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동사로 뭐다? 뭐뭐와 겹치다라는 뜻이죠. 겹치다. 좀 어려운 말로 중첩되다라고도 하고 자 다시 어떠한 측면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냐면 나는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서 영역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걸 말하는데 요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죠. 겹치지 않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뒤에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그리고 avid은 이게 광적으로 좋아하는 이럴 때죠. 스키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체성이 여러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ommit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나쁜 뜻으로 뭐죠? 자살하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중딩 때 초딩 때 자살하다 이거 뭐지? commit a suicide. 그죠?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a crime. commit이라고 나쁜 뜻으로 저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나쁜 뜻 말고 좋은 뜻으로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헌신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enthusiastic 외웠죠? enthusiasm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외웠죠? 뭐였지 이거? 열정, 그죠? 자, enthusiastic은 열정적인. 동의어 두 개 뭐 했었죠? 우리 외웠던 거? 더 쉬운 거? passionate, 그죠? 하나 더 있죠? zealous.
열정, 열성이고 jealous가 열정적, 열성적인. 자,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다시 Glee라는 건 드라마 이름인데 뭐 몰라도 돼요. 어떤 드라마의 열광적인 팬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체성이 많은 걸로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정체성이 많다면까지가 요게 이렇게 묶이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 많은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자 당신이 시험을 못 봐서 등급이 당신의 점수가 좋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ITY는 뭐뭐 성이라고 그랬죠? 그 부정성은 is relatively contai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우리 요 교재 하기 전에 수능 완성 실전편 작년 거 할 때 한번 말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컨테인이 여러분이 대다수 알고 있는 뜻은 뭐뭇을 포함하다 담다. 그죠? 컨테이너, 그릇, 용기 이렇게 되고 이게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딱 포함했어요. 이렇게 딱 이거잖아. 컨테이너 그죠? 얘 딱 컵을 포함했어. 그지? 그럼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컵을 담은 건데 컵의 입장으로 봤을 때 반대로 컵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얘가 내가 포함한 밖으로 나가니 못 나가니? 못 나가죠. 컵의 입장에서 뭐다? 갇힌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제한하다, 억제하다는 뜻도 있어요. 가두다, 제한하다, 억제하다 뜻도 있어요. 컨테이니 반대 개념으로 그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BP가 돼서 보세요. 어디 갔지? 당신이 시험 못 본 것으로부터 오는 부정성이 상대적으로 뭐다? 억제되게 됩니다. 부정성이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돼요. 컨테이너의 뜻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뭐가 뭔지 어떻게 하냐? 문맥 보고 구분하는 거지. 이건 지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정체성이 많으면 좋다는 얘기니까는 상대적으로 억제됩니다가 맞겠지. 자, 그러면서 분사 구분 해석은 뭐라고요? 항상 ing는 뭐뭐 하면서, ed는 뭐뭐 되면서, affect 뒤에는 전치사 오늘 그 뒤에 절대 쓰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영향을 미치면서 오직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에만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영향 미치면서 뭐로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 그냥 조금 안 좋아질 뿐 학생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정체성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자아 복잡성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죠. 자아 복잡성이란 뭐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러니까 자아 복잡성이 높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많은 걸 말하는 거지.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뿐인 학생으로서 시험 못 본 거는 내 인생이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자아 복잡성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난 학생 아니면 그냥 엄마의 딸 두 개의 정체성만 있어. 그 두 개가 내가 살아가는 근본 이유인데 두 개 중에 하나 중간고사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지? 그 이제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복잡성이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복잡성이 높을수록 분산 투자를 달걀을 여러 군데 담아둔 거기 때문에 삶이 안전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여기서 문제는 풀 수 있죠. 왜냐면 법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고 있니? 반대의 상황이 자아 복잡성이 낮은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 지금 풀이할 때. 자, 우리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빠르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멈췄더라도 그러나 당신이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까지 읽는 순간 같은 얘기네 하고 5번으로 답을 갔었어야지. 자, 당신이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such that은 이렇게 해석돼요. 주어가 동사 할 정도로 이렇게 돼요. 자, 어떠할 정도로 낮다면 학생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이 겹칠 정도로 그 extent 요게 정도거든요. 정도. 그러니까 대단한 정도로 정도라는 다 명사 앞에 전치사는 거의 항상 to를 씁니다. 대단할 정도로 겹치게 된다면 뭐와 바로 the few other identities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소수의 다른 정체성과 겹칠 정도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정도로 낮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던 학생하고 우리 엄마의 딸 두 개의 정체성만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야. 정체성이 복잡성이 낮다면 그렇다면 그 부정성이 이것은 연관된 것인데 당신이 시험을 못 본 것과 연관된 부정성이 be likely to의 likely의 이 형용사 뜻은 항상 뭐라고요? 얘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으로 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그래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평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뭐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is likely to가 생략된 개념으로 보세요. spill이란 거 이제 그 뭐 우유 같은 거 쏟았을 때
쏟다, 뭐 흘리다는 뜻이고 over는 여기저기니까는 번지다라는 뜻으로 하시면 돼요. 번질 뿐만 아니라 번져서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된 거예요. 번져서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바로 당신의 학생 말고 다른 그리고 조금씩 겹치는 정체성 엄마의 딸이라는 정체성에도 번져서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평가도 스스로에게 대해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정체성이 조금밖에 두 개밖에 없으면 예를 두 개밖에 없으면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영향받아서 이것마저도 나는 훌륭한 딸이지 못해 시험도 못 봐서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읽어보니 요약하자면 뭐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달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다는 것은 뭐다? 바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만 갖고 있다면 자아 복잡성이 낮다면 이런 얘기죠.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be risky, 위험할 거예요. 바로 직면할 때 무엇을? 자, threat이라는 단어는 뭐죠? 위협. en이라는 단어는 앞에 붙을 때도 있고 뒤에 붙을 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en은 뜻이 뭐가 된다? 뭐 하게 만들다란 make의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threat은 뭐다? 동사로 위협하다가 돼요. 위협을 만들다니까. 이런 거 우리가 콤마만으로 이어져도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서 수식이 가능하다 그랬죠? and가 있으면 물론 좋은데 없어도 그냥 허용을 한다. 그래서 위협적이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직면할 때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5번이 가장 적절하다. 나머지 읽어보면 전혀 이제 쓸모가 없고요. 상관이 없고요. 1번의 단어만 챙겨보자. 이 orderly라는 단어죠. order. 그죠? 이 order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order. order라는 거 우리가 뜻이 많죠. 동사, 명사 다 되죠. 명사로 뜻이 뭐야? order. 뭐지? 여러분 아는 뜻? 주문. 또 뭐야? 명령. 그리고 다른 뜻. 주문, 명령 말고 또 다른 뜻. 뭐예요? order. 이게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보세요. disorder라는 단어가 disorder. 이 뜻이 뭐예요? this는 이제 없는 거나 부정을 나타내죠. disorder보다 무질서가 돼요. 무질서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일반적으로 무질서인데 사람의 몸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그럼 뭐가 될까? 몸의 질서가 깨진 걸 말해요. 그럼 뭐다? 바로 이게 질환이라는 뜻이다. 무슨 질환할 때 disorder. 질서가 어긋난 거.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 패션이라는 게 이제 유행 말고 방식이란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방법, 방식 여러 번 나눴던 뭐가 있죠 여러분? 방법, way 말고 M을 시작하는 거 바로 method와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는 거 방법, 수단, 방식 means라는 게 S까지 한 단어로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3번에 process 보세요. 지금 어떻게 당신이 process 정보를 어떻게 당신이 기억하고 프로세스 하는지. 프로세스 명사로는 과정이죠. 이 동사 뜻을 은근히 몰라. 동사 뜻 아는 사람? 프로세스의 동사 뜻 은근 몰라. 아는 사람? 없죠? 과정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프로세스의 동사 뜻이 뭐냐면 소영이 혹시 아니? 뭐래 그죠? 은근 몰라요? 자, 프로세스 동사 뜻도 알아두셔야 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게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지금 나왔잖아. 정보를 처리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렇게 돼요. 동사로 처리하다라고 할 줄 아셔야 되고 해석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뒤에 만약에 음식이 온다면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가 온다면 얘는 음식을 처리해 뭐다? 뭐뭇을 가공하다로 바뀌어요. 가공하다. 프로세스의 뜻을 은근 모른다 우리는. 근데 이게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프로세스가 동사 뜻으로 알아두시고 4번에 serve에서 있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뭐뭐로서의 serve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고 동의어가 두 개 있어요. 뒤에 정리해놨고요. act as와 기능하다라는 동사인 function as가 있어요. 셋 다 똑같습니다. 업무로서 역할을 하다. 세 개가 이제 EBS에서 항상 돌려 쓰는 단어 알아두시고 4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은 보세요. 주제가 반대야. 봐봐. 역할을 하는데 이 버퍼가 뭐냐면 이게 완충작용을 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버퍼링 펑션이란 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하는 기능을 한다. 뭐 할 때? 당신이 위협을 직면할 때. 4번은 어떨 때 답이 돼야 돼? 앞에가 자아정체성이 높다면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계란을 바구니 하나 넣기 때문에 정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도 보세요. 10번을 지금 1번이라는 사람, 1번이라 해서 틀린 사람, 10번을 1번이라 해서 틀린 사람 없습니까? 1번이라는 사람은? 1번은 좀 그럴싸해요. 근데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좀 더 읽어보면 나온다. 다 해서? 이거 10번.
토요일 아침 수업 참 좋지 않니? 고요하고 적막하고 그지? 아침에 또 나왔다는 이 뿌듯함. 나는 그렇거든 일단. 나는 이 아침에 나오기가 졸라 힘들었는데 그 금요일 수업 온 거잖아. 금요일 수업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 금요일날 이제 10시에 수업 끝나잖아 우리가. 10시에 끝나도 집에 갈 때 11시에 퇴근해요. 마무리하고 뭐하고 건우 같은 날 또 시험 안 보면 또 어머니께 전화를 건우가 시험을 안 봐. 이 새끼 죽일까 살릴까 막 전화드리고 막 오늘 왜 왔다고? 오케이 알았어 잘했어. 성민이가 이렇게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어쩌고 뭐 이렇게 뭐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이런 막 얘기하고 막 제가 어머님들하고 통화하면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알게 모르게. 근데 퇴근 11시. 11시하고 집에 가면 이제 쌤이 집이 인천이라서 집에 가면 이제 12시 이렇게 12시 좀 넘어요. 그 집에 배고프잖아. 밥을 먹어. 밥 먹고 나면 이제 밤에 삼겹살 구워 먹거든. 씻고 나면 이제 새벽 1시인데 새벽 1시에 삼겹살 구워 먹어요. 밤에.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를 집에 제가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고기 그거 압니까 여러분? 이만한 거? 고기 있어요. 이만한 거. 돼지고기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거. 그 안 잘라진 거. 이만한 걸 사. 집에 제가 다 손질하고 잘라서 그 위생 랩 이렇게 하나씩 돌돌 싸갖고 칼집 탁 내갖고 이렇게 소금이랑 후추 싹 뿌려갖고 칼집 내갖고 돌돌 해갖고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퇴근하고 이제 한 구워 먹거든. 이만한 고기. 이만한 고기가 이게 4만원, 5만원밖에 안 해요. 잘라놓으면 이거 한 며칠 먹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밤에 주로 새벽에 구워 먹어. 삼겹살을 딱 구워 먹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이제 뭐 이거저거 하면서 하고 이제 그럼 이제 배가 빵빵할 거 아니야. 졸라게. 삼겹살을 저도 밥을 안 먹거든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밥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릴 텐데 탄수화물이 우리나라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쌀은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 탄수화물이 엄청난 당 성분이거든. 슈거. 당이 많아서 그게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밥 여러분 지금 먹는 거에 3분의 1만 먹어도 돼. 3분의 1만. 우리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요. 밀가루도 탄수화물이거든. 밀가루도. 어느 정도로 많이 먹냐? 라면 먹지 너네 그지? 라면 먹고 그리고 또 뭐해 거기다 밥 말아 먹지. 씨발 외국인이 봤을 때 탄수화물 폭탄이야. 그러니까 밀가루랑 그 설탕을 퍼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밥을 잘 먹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밥을 오랜만에 먹잖아요. 밥이 굉장히 답니다. 이게 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밥 많이 안 먹어요. 이 체지방 오히려 이게 지방이 나쁜 거라고 지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 지방이 필요해서 지방을 오히려 흡수 많이 먹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여요. 운동하거나 연예인은 탄수화물 무조건 아이돌들 탄수화물 무조건 금지야. 밥 못 먹어야겠네. 탄수화물 먹는 순간 살이 막 얼굴이 막 붓고 막 장난 아니거든. 이제 탄수화물 잘 안 먹는데 안 먹다 보면 탄수화물 안 먹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고기 구워서 막 이렇게 먹고 그만큼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기를 또 먹어. 그러니까 남들 1인분으로 먹으면 나 2인분을 구워 먹거든.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빵빵하잖아. 바로 잘 수 없잖아. 누우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새벽 1시 반 2시에 이제 그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졸린데 잠을 못 자.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버티다가 한 2시 반, 3시 이렇게 자요. 그럼 이제 여기 아침에 이 시간에 나오려면 그때 금요일 수업 있었을 때는 집에서 한 그래도 준비하고 뭐하고 하려면 7시에는 깨야 되거든.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야? 몇 시간? 단 4-5시간 자는 거지. 죽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금요일 수업을 이렇게 일요일로 옮기면서 일요일로 옮겨야 되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고등어 어차피 일요일로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생해 보이죠? 살 것 같아. 금요일날 일찍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한 11시, 12시 자거든? 그러면 잠 푹 자고 이제 7시간 자고 나오니까는 전혀 무리가 안 뜨더라고. 여러분도 이제 토요일 아침에 수업 있으면 금요일날 밤에 일찍 자게 돼요. 안 그러면 금요일날 밤에 딴짓하거든. 그지? 뭐 핸드폰 했다가 뭐 했다가 뭐 공부 안 하고 했다가 뭐 그렇게 되니까 토요일 아침 수업 계속 우리가 잘 꾸준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볼게요. 여기 먼저 읽어보자. 당신이 만약에 설립한다면 당신의 사업체를 바로 경쟁사 근처에 설립한다면 당신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은 건 간단해요. 경쟁사 근처에 내 사업체를 차리면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주제문 빈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를 먼저 읽는데 단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먼저 읽었는데 단서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경쟁사 옆에 차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몇 년 전에 비디오 가게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부터 저 길 아래에 있던 걔가 문을 닫았고요. 이사를 했는데 부사입니다. 시내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 이사간 그 이유는요. 원스텝 다음과 같았는데 걔 말고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헤드피피는 여러분 항상 보세요. 헤드피피의 쓰임을 우리가 보자. 헤드피피는 얘는 항상 영어에서 뭐냐면 더 먼저를 항상 말해요. 더 먼저. 어떠한 일보다 이미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읽습니다. 헤드피피 쓰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체크해야 되냐? 요게 1번이구나. 얘 말고 다른 게 나중에 일어난 거구나. 요걸 표시하려고 헤드피피를 쓰는 거예요. 헤드피피의 쓰임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법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자, 이사했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 얘보다 더 먼저 이미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시내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가 왔구나. 걔 따라서 이렇게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이미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유형의 사업체들은 tend to 동사원형 뜻이 뭐였죠? 뭐뭐하는 경향. 오케이. gather 뜻이 뭐지? 모이다.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함께 어떤 그 마을, 도시의 동네의 똑같은 부분에 한데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종끼리 그 동네, 그 구역에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This is because가 중요한데요. 자, this is, 이것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보기만 하시면 돼요. This is because 주어 동사하고 접속사기 때문에 This is why. 얘는 이제 관계 부사로 앞에 will 쓰는 생략된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온다.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심지어 해설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밑에 거는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버리거든. 이러면 구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근데 이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거든. 심지어 두 개는 앞뒤가 바뀌는 구조예요. 완전히. 그래서 this is 뒤에 this도 되고 that도 되고 it도 되고 which도 되고 다 돼요. because냐 why냐 둘 중에 골라라라는 어법도 등장합니다. 고3 모의고사에 실제로 등장했고 내신 대비 학교에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가 어떤 관계냐면 because 뒤에는 이 주어 동사가 원인을 가리켜. 원인의 내용이 언급이 돼요. 따라서 앞에 게 요게 this가 이게 결과로 바뀌거든. 이런 관계고 this is why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이게 결과를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his가 이게 원인이에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앞뒤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자체도 원인과 결과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항상 이 단어를 넣어줘.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다라고 짚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도 뭐야? 뭘 넣어야 돼? 결과를 넣어야 돼요. 그 결과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because냐 why냐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독해에도 도움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not necessarily 있죠.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not necessarily.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특정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의 쓰임 문장 속에서 그리고 특정 구문 요건 이렇게 쓰인다. 그 규칙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not necessarily 우리가 이제 언제 제가 언급해드렸냐면 한별이 기억나니? all, every, 전부, 둘 다. 지금 나온 necessarily 뜻이 뭐예요 이거? 필수적으로 반드시 100%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이 앞에 not이든 never든 부정과 함께 쓰이면 이것 뜻이 뭐라고? 모두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얘는 마찬가지고 both보다 둘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얘 반드시라고 그랬죠. 뭐야 그럼?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데 부분 부정이란 말은 뭐다? 이걸 바로 부분 긍정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not all은 뭐예요? 그런 애도 있고 안 그런 애도 있고 이런 얘기야. not both는 뭐다? 둘 중에 한 명은 그렇고 한 명은 안 그렇고 이런 얘기야. 부분 부정은 부분 긍정이다. not necessarily 뭐예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런 얘기야.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100%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부정과 함께 쓰이면 영어에서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한다. 자, 볼게요. 그럼 다시. 자, 그러면 원인은 앞에 있는 원인은 꼭 주어가 동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반반씩입니다. 바로 뭐? 자, 이 앞에 있는 거 내용은 뭐였어요? 같은 곳에 모이는 그것은 꼭 그러한
동네들이, 지역들이 designate이라는 게 지정하다고요. 그 지정석이라는 게 영어로 designated seat이라고 쓰시면 돼요. 지정석. 꼭 지정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정돼서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뭐로 say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요. 지금 괄호 안에 넣는데 콤마나 하이픈과 함께 say가 단독으로 쓰면 얘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뭐 이런 뜻이야. 말해라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뭐로 지정되어서가 아니냐 theater 원래 TER이죠. 얘도 뭐다? 영국 영어라는 얘기. 똑같은 단어예요. 극장이나 law firm 법률회사로 꼭 지정돼서 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히려 똑같은 구조죠. 그렇게 사업체가 모이는 것은 그 원인은 no one이 돼서 얘는 주어자 no one은 얘는 부정이에요. no one은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 전체가 부정이 돼요. 그 원인은 모이는 원인은 바로 어떠한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다. 그들의 경쟁업체들 미리 가서 재미 보고 있는 경쟁업체들이 gain 외웠죠? 뜻이 뭐라고? gain 뭐뭇을 얻다, 획득하다. 동의어 외웠잖아. 뭐가 있었죠? 제발 좀. gain 뭐죠? 동의어 얻다, 획득하다. 기억하는 거 여러분? obtain 기억나지? attain, get 이런 거 동의어 그죠? 다시 자 모이는 원인은 어떠한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자신들의 경쟁업체들이 자기들보다 이점을 이득을 얻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쟤만 재미보게 할 수 없지. 나도 그 동네로 시내로 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자 그래서 다 풀 수 있네. 그죠? 당신이 사업체를 경쟁업체 근처로 옮기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네가 너도 그 덕을 보기 위해서예요. 걔만 재미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보시면 3번 해석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요게 장점이죠. 이 대열은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의 위치가 그 경쟁업체에게 주는 어떠한 장점도 잃어버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어떠한 이점도 놓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번역이 되죠. 그래서 avoid losing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이점을 나도 누린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1번은 왜 안 되냐고 보세요.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자 당신이 사업체를 근처로 가면 스스로에게 준다. 무엇을? 이 경쟁 우위라는 단어입니다. 경쟁상의 이점을 말해요. 바로 경쟁 사업체보다 경쟁상의 우위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 그죠? 조건이 똑같아졌을 뿐. 그 똑같이 시내로 간다고 내가 장사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너무 오버한 거야.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될 수가 없다. 이 틀린 사람 혹시 몇 번이라고 했나 이거? 틀린 사람? 몇 번? 몇 번? 없어 틀린 사람? 다 맞았어? 단어만 좀 볼까요 여러분? 4번에 strive for라는 단어 strive for 뜻이 뭐죠? strive for 뜻이 뭐죠? 뭐랍니까? 자 strive라는 단어가 strive 기본적으로 노력하다 S라는 뜻이고 요게 뒤에 동사가 올 때랑 to가 올 때랑 각각 전치사가 달라져요. strive for가 옵니다. 명사는. 그래서 이 명사를 얻으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얻다라는 뜻이 들어가고 to는 당연히 to 동사원이 돼서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렇게 전치사 형태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secure라는 단어가 있죠. secure 뜻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뭐죠? security 이 뜻이 뭐죠? security 보안, 안보 저번에 여러분 외웠던 단어에 insecurity가 있죠. insecurity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불안정성 불안한 상태라는 뜻이고 요게 secure가 형용사 secure 뭐다 그래서 안정된 보안이 잘 지켜지는 이런 형용사도 있고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로는 뭘까 그러면 요 목적어를 얘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다는 뜻이에요. secure 확보하다는 뜻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secure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영화에서 이제 막 군인들이 막 해서 막 어떤 이제 막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뒤에 이제 딱 보고를 하잖아. 우리가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점령했다라고 할 때 확보한 거잖아, 그지? 그때 secur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We secure the location 할 때 우리가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secure라는 건 그런 뜻이다. 자 나머지 뒤에 읽어볼게요. 당신은 또한 당신에게 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것은 바로 고객들을 훔쳐갈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 경쟁업체들로부터 훔쳐갈 기회를 더 많은 극장들이 모여들답니다. 다 함께 모여들에 따라 그 지역은 됩니다.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 극장 디스트릭트 구역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중요한데요. 어법적으로도 자 여기에 and를 쓰면 틀렸다라는 우리 어법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다뤘던 어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는 명령문이 나왔어요.
명령문이 내가 문장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이 외웠던 거에 그 명령문이 나와서 lose 그죠? lose hold of that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명령문 뒤에 여러분 명령문 뒤에 and는 뭐라고요? 뭐뭐 해라. and는 뭐라고?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라 뜻이 된다. 오는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 부정이 된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명령문 말고 명령문과 필적한 must나 should가 와도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개념이 오면 얘의 해석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으로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게 imperative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다행히 뜻을 줬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ust나 명령문과 거의 필적한 표현이에요. 얘는 가주어고 얘는 진주어고 투부정사의 기장 for 의미상 주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이가를 붙이면 깔끔 해결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의무적이지요. 반드시 해야 되지요. 피할 수 없지요. 바로 누가 뭐 하는 거? 새로운 극장들이 똑같은 그 동네에 구역에 오픈하는 거 피할 수가 없지요. 거기 꼭 오픈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 오해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 돼요. 이 뒤에는 요 오픈하는 새로운 극장들이 생략된 day가 주어가 생략된 것이고 그 자리에 오픈하지 않으면 그 업체들은 직면하게 될 건데 고객의 patron,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nd가 되면 흐름상 맞지가 않죠. 그죠? 여기 위 앞에는 오픈해라가 나왔기 때문에 오픈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오픈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 내신 대비나 이제 수능 어법에 연계돼 나왔을 때 요게 뭐가 되면 틀려요. 오는 그대로 있고 don't face나 뭐 will not face가 되면 어법상 또 흐름상 맞지가 않겠죠. 그죠? 이제는 또 앞에 게 and로 얘를 이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앞에 거 o를 and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명령문 뒤에 and, o를 잘 구분해라. 이게 은근 헷갈린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좀 힘들더라도 12번까지 한 번에 풀이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게 좀 헷갈리죠? 혹시 2번이라 해서 틀린 사람? 2번이라 해서 이거 2번이라 해서 틀린 사람? 있나요? 2번? 흥민이? 자, 보세요. 2번이 좀 헷갈릴만해. 근데 이게 잘 봐봐. 빈칸 내용은 우리 bias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bias가 맞아? 명사로 편견, 동사로 편견을 갖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거든. 그래서 bias 듣는 PP로 편견을 가지게 된, 편향된이라는 뜻, 편향된 요 단어. 자, 우리의 편향된 해석은 편향된 해석의 특징을 잡으시면 돼요. 뭐보다 더 그렇냐면 비교급 뒤에는 선택적으로 동사 주어로 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실제 꿈들이 그러한 것보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향된 해석의 특징. 근데 꿈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이 해석은 이 편향된 해석이란 아마도 유축한데 뭐다? 꿈에 대한 편향적 해석이겠죠. 그걸 잡아보자고. 꿈을 편향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가 뭐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느냐라는 걸 잡아볼게요. 자,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부터 대디하를 알고 있는데 썸은 단수 복수. 소영아. 썸은 단수일까 복수일까? 때에 따라 오케이. 뭘 보고서? 어떤 때에 따라서? 어떤 때에 따라서? 주어가 뭔데? 자, 썸은 뭐라고 외웠죠? 썸 뭐라고? 주어가 될 수가 없다. 단복수 따질 때 오브 뒤에 얘는 이제 부분 명사면 놈이기 때문에 오브 뒤에 명사를 보고 복수이기 때문에 얘가 sim이 된다. sim스가 되면 틀리다. sim 뜻이 뭐였죠? sim 뜻은 보이다. 그래서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죠? look, appear 둘 다, 셋 다 보이다고 뒤에 동사가 온다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돼야 한다. 다 이렇게 나왔죠? 자꾸 여러분이 어법을 기억하시고 문맥 속에서 확인을 자꾸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시면 스피킹도 중요한데 라이팅이 정말 중요하거든. 라이팅이. 제가 주말에 취업한 지 한 1년 좀 넘어가는 제 이제 열 몇 살 어린 제 알던 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갔는데 월요일날 휴가 받아서 학교도 꽤 괜찮은 데 나왔어. 학교도 이렇게 어디였더라? 한양대인가? 괜찮은 데 나왔어. 영어도 곧 잘했죠. 근데 이제 걔가 회사 들어가서 자기 요새 하는 업무를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으로선 일단은 입시만 생각하죠, 그죠? 그 대학 입학할 때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 제가 협박이 아니라 으름장을 얻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좀 괜찮은 대학 여러분 이름 들어본 대학 특히 높은 대학일수록 들어가시잖아요.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카톡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다 나한테 질문을 다시 하니까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 다시 질문을 해요. 왜냐?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일수록 그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서강대 들어간 애가 있는데 걔는 학원을 찾아왔어. 제가 이제 평촌에 있을 때 찾아와서 선생님 미치겠어요. 왜? 걔가 영어를 막 잘하던 애는 아니었거든. 내신을 잘 따서 서강대 갔는데 수시로 미치겠어요. 왜? 교수님이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영어로 자기소개하고요. 영어로 막 얘기를 샬라샬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자기소개고 첫 수업이니까 영어 좀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영어를 하고 교재를 줬는데요. 다 영어예요. 원서로. 좋은 대학교에서 다 영어로 수업 영어로. 여러분 다 좋은 대학교 목표를 하잖아. 영어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 보면 돼요. 근데 그 걔가 이과거든 이과. 무슨 엔지니어링 건데 교재가 영어. 교수님도 영어. 왜냐면 교수님이 좋은 대학교일수록 다 유학파 출신을 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쓰거든. 레포트? 영어. 레포트라는 걸 써요. 레포트를 이렇게 써갖고. 물론 한글로 내도 돼. 근데 한글로 내는 것보다 영어로 쓰는 게 가산점이 더 붙어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은. 논리구조가 조금 약해도 영어로 쓰면 점수 잘 줍니다. 기본 A는 깔고 가요. 영어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 노력을 인정하잖아. 그지?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잘 라이팅으로 영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대학생이면 어디든 취업돼서 서강대학교의 이름을 막 드높여주거든.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말이에요. 좋은 기업체 들어가고 좋은 데 갈 수 있게 영어가 구사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미치겠어요. 영어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지 아시잖아요. 내신 대비 때 막 연락에 내신 대비 영어는 진짜 영어 실력이 아닌 거 알죠? 형은 학교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 얼마나 성실한지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거든. 모의고사가 정말 자기 실력이 모의고사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모의고사 점수는 안 좋았어. 수시 올인해가고 수시로 간 케이스인데 자기는 대학 입시에서 영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걔가 대학 입시에서 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대. 근데 아니야. 갔더니 진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 미치겠대. 그걸 자기 수학 때 괜히 왔다고. 친구들 물어보면 그래도 저 낮은 학교들 그 정도 아니거든. 여러분이 이름 못 들어본 학교일수록 애들이 영어를 전반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영어 그렇게 요구를 못합니다. 애들이 못 따라와. 근데 좋은 대학교는 다 기본적으로 너는 영어 할 줄 알잖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다 영어로 하거든. 그게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현실이 그래요. 진짜 현실이. 걔 그렇고 며칠 전 찾아왔던 그 후배가 그러는데 오빠 저 영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들어가면서 1년차 됐는데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돼. 이제 그 어떤 사업체든지 간에 이제 우리처럼 학원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기본적인 사업체는 외국과의 소통을 하게 돼 있거든. 해외와의 소통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을 이제 크게 하려면 크게도 아니야. 조그맣게 하더라도 일단 외국에 있는 업체하고는 일단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제 그걸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번역기를 돌린대 자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 번역기 돌려서 문장이 나오잖아. 이게 씨발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구분을 못하겠지 자기는. 근데 문제는 막 틀릴 수도 있는 그 문장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치? 의사소통 잘못돼갖고 일이 틀어지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거든. 사업할 때 하루 이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거든. 금액에 대한 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너네 대학교 가고 회사 온 데면 문법 안 할 거 같지?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야. 오빠 문법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문법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걔가 28이거든. 나한테 질문해. 28. 문법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중고등 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어가. 문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빨리 하고 이게 끝나고 영어는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분야를 하든지 간에. 선생님 저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그걸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하고 할 때 중국 안 씁니다, 여러분. 사업 관계에서 무조건 그 기본 에티켓이거든. 영어를 써요. 심지어 일본 사람도 영어를 기본으로 일단 써요. 서로 간에 예의이기 때문에. 왜냐면 한쪽 언어로 치우쳐서 하면 너무 건방지잖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영어를 쓴다고. 어떤 사업체든지 간에 영어 기본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입시 영어에서 영어 절대평가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절대평가 가도 1등급 맞기 힘든 거 똑같아. 영어가 어려워져가고 나이도 많이 올라갔거든, 상대평가 시절보다. 그래서 어머님들 잠깐 영어 절대평가 갔으니까 좀 약간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큰일 나. 영어는 중고등학교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내가 분야에 맞게 거기에 맞는 용어, 언어를, 어휘를 조금 더 외우면서 살을 붙여나갈 뿐 중고등학교 때 영어의 기본 틀은 다 완성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잘했던 사람이 고등 때 잘하고요. 중고등 때 잘했던 사람이 대학생 돼도 성인 돼도 잘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고3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장단건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영어 시험 보지 않는 이상 EBS 지문에 나오는 이거보다 어려운 독해는 볼 일이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독해입니다. 쉽지 않은 독해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시면 독해 다 커버야 돼요. 진짜 어려운 영어 시험 빼고. 내가 말하는 진짜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 미국 변호사 시험이 있거든. LSAT이라고. 그 정도 빼고는 다 커버야 돼요. 이거는. 토플도 단어만 좀 어렵지 논리 구조는 이거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협업하는 친구들이 이게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토익이 이 정도 구조 안 나옵니다. 토익은 졸라 쉬워요. 단어만 좀 외우면.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그때 가서 문법 어떻게 하고 독해 어떻게 하고 나중에 그러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세요. 지금 사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이 어순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영어를 많이 못합니다. 영어 어쩌고저쩌고 다 잘하는 것 같지? 실제 사회 나가봐. 잘 못해. 특히 스피킹과 라이팅은 진짜 못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통역사, 동시 통역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영어를 정말 잘해. 그 친구는 그 통역 대학원이라고 되게 진학하기 힘든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진학도 힘든데 졸업은 그거보다 훨씬 힘들거든.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한 친구인데 여자애인데 동갑내기. 걔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통역 대학원 들어가면 안에서 스피킹을 시킨대 교수님들이. 근데 의외로 통역 대학원 들어올 정도면 영어를 잘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 들어와도 스피킹에 있어서는 좀 버벅대는 친구들이 꽤 있대요. 스피킹에 있어서는. 근데 그 친구는 잘하지. 수석 졸업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어를 가장 잘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할 텐데 나머지는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의외로 영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쌤 살다 온 사람 있잖아. 살다 온 사람 잘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온 사람은 우리나라 한자어에 대한 게 부족해. 그래서 양쪽 언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의외로 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사업상의 서류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격식을 차리는 문장이 많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거든. 외국 살다 온 친구들은 우리나라 말을 이해를 못해서 번역이나 통역을 잘못해요. 그러면은 사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나라에 쭉 살아왔으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양쪽 언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거든. 외국어를 잘하는 거에 전제 조건은 일단 자기 모국어를 잘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모국어를. 여러분들이 국어도 중요하고 국어 수업 들어보면 막 존나 어려운 어휘들 막 쓰지, 그치? 우리 일상생활은 쓰지 않아 한자어 막 배우고 그러잖아. 근데 쓸모가 있다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 사회 나가면 다 그런 걸로 통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데 기본은 모국어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모국어의 깊이를 가지고서 영어를 많이 연습하면 사회에서 어디서든 데려가는 인재가 됩니다. 외국어 능력 하나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쌤 저는 미술이라서 디자인 쪽이라서 영어 굳이 안 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부동산에서도 영어 인재를 뽑아요. 부동산. 집 알아보는 데잖아, 그지? 부동산 업체에서 영어 할 줄 알면 너도 나도 모셔가요. 외국인하고 거래가 가능하잖아.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거든. 외국인은 글로 가는 거야. 무조건 거래 트는 거야. 영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정말로. 해마다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래.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제발 영어 열심히 하라고. 중국어도 괜찮지. 근데 영어 하고 나서 기본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영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두각을 드러내면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문법적 모르는 건 조금씩 채워나가고. 지금 하는 과정이 이게 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단어의 쓰임을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여러분이 나중에 스피킹 할 때, 라이팅 할 때 incoherent 어렵죠? 그죠? 물론 이걸 스피킹 할 때 쓰지 않아요. 일관성 없느냐는 단어를 스피킹 할 땐 쓰지 않아. 그냥 이제 걔 일관성 없어라고 할 때 그냥 his words don't make sense 이렇게 써버리지. 걔 말은 말이 안 돼. 뜻이 안 통해. 이렇게 써버리죠. His words don't make sense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스피킹 할 때. 근데 이제 라이팅 할 때는 상당히 주어판 어휘로 일관성이 없다. His words this 형용사니까는 wouldn't be 일관성 없곤 했다. wouldn't be incoherent 일관성이 없곤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있어 보죠. 라이팅 할 때. 그래서 이런 단어도 다 기억을 하자. 자, 다시 풀이로 들어가 보면 일부 우리의 꿈들은 보이는데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일상의 문제들과 그리고 someone 위에 있는 some of our dreams를 대신하는 거예요. 또 일부 꿈은 보세요. vague 뜻이 뭐죠? vague 뭐지?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고 한번 외운 적 있어요. 동의어 가지고 우리가 외운 적 있는데 ambiguous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ambiguous. 그래서 또 일부 꿈들은 애매모호하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꿈은 바로 불안 꿈인데 이 불안 꿈이라는 게 뭐냐면 occur 뜻이 뭐지? occur 뭐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요 3개 외웠지? 나 잠깐 동요 뭐라고? 야, 이 건우가 이제 동요가 나오는구나. take place. 그다음 또 뭐가 있죠? take place, occur, happen.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죠, 여러분? arise까지. arise를 잘 까먹죠. arise 기억하시고 근데 이것도 자주 쓰입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다시 이 불안 꿈이라는 건 일어나는 꿈인데 뭐 할 때 우리가 걱정을 느끼거나 우울해질 때 느끼는 꿈이에요. 자, 벗이 나왔다. 그 뒤에 봅시다. 아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꿈에 대한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아직 그거 안 났어. 그렇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우리의 잠자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뇌 속에서의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need to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꿈이나 다른 사람들의 꿈이 생략됐어. 꿈을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봐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지는 나왔는데 그죠?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우리 뭘 파악해야 된다고? 편향된 꿈. 그죠? 편향된 꿈에 대한 해석의 특징이 뭐냐? 안 나왔다고. 조심해야 된다까지만 나왔단 말이야. 계속 읽어야죠.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을 자, 개개인들이 바로 are based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냐. self-serving이라는 단어 보셔야 되는데 serve가 이게 뭐 도움을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고 스스로에게 이익을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본위적인이라고 써놨는데 말이 어렵잖아. 이런 뜻이야. 본인 위주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뜻이에요. self-serving 이렇게 외우시고 자, 다시 연구는 뭘 보여주냐. 개개인들이 사람들이 편향돼 있고요. 그리고 본인 위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꿈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등장한다. 꿈의 해석이 편향돼 있다. 이거의 특징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받아들이는데 1번과 2번을 받아들여요. 노우즈는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 얘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노우즈로. 그 꿈들은 받아들이는데 fit 우리가 뭐라고 했죠? fit 딱 들어맞고 알맞다. 그죠? 그래서 fit in 동사입니다. 딱 들어맞는 꿈. 뭐와 그 사람들이 exist는 존재하다. existing 존재하는 pre는 뭐라고요? before 뭐다? 이미 존재하던 미리 존재하던 믿음이나 욕구와 딱 들어맞는 해석은 받아들이고 지 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거절하는데 그러한 해석들은 어떤 해석? do not 뒤에는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바람과 들어맞지 않는 해석은 거절해 버리는 것. 보세요.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얘기야? 편향된 해석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편향된 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 이게 편향된 해석에 조심해 라고만 얘기했잖아. 편향된 해석에 저기까지만 내렸죠. 특징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시를 뒤에 걸 읽어볼 수밖에 없다. 특징이 언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개인들은요. 자, 봐봐. 이 wait라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지문 언제 풀이할 때 우리가 weigh라는 동사가 나온 적 있죠. weigh. 그때 제가 weight라는 명사 뜻도 같이 정리를 했죠. weight. weigh가 뭐다? 동사로? 그때 우리 여기 무게가 나왔어. 무게가 얼마가 나가다라는 동사 뜻이 있고 또
뭐뭐의 무게를 제어보다라는 뜻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이런 뜻이고 추상적으로는 다른 뜻이 된다고 그랬죠. 뭐뭐의 중요성을 한번 중요성을 재본다는 얘기는 비교 검토하다는 얘기거든. 비교 검토하다는 뜻이 있고 중요성을 비교 검토하다. 그래서 웨이트가 이게 첫 번째 일단 무게란 명사 뜻이 있고 무게를 달아보는 거 추란 뜻이 있고 그리고 명사로 또 그 추상적 의미로 무게를 비교 검토해보다는 뜻으로 이게 바로 뭐다? 중요성이나 비중이라는 뜻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쓰인 거예요. 추상적 의미로 다시. 자, 예를 들어 그 개개인들은 자기 꿈의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사람들은 좀 더 중요성을 줄 겁니다. 어떠한 꿈에. 이 꿈을 편향되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꿈이란 바로 신이 명령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take off는 휴가를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 뒤에 뭐 여행 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휴가를 내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 1년 휴가를 내라고 명령하는 꿈인데 세계 여행을 가도록 1년 휴가 내라 라고 하는 꿈. 요 꿈에다가 뭐 한다고? 중요성을 더 부여한다 이런 얘기야. 이걸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야. 편향되게 해석을 한다. 뭐보다 그러하냐면 원은 꿈을 대신 받은 거야. 어떤 꿈보다 그러하냐면 바로 이 꿈이란 신이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바로 1년 휴가를 내서 뭐 하라고? 구호수용소에서 일한다는 얘기는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1년 휴가 내라 라는 꿈보다 어디에 중요성을 1년 휴가 내서 여행 떠나라 라는 해석의 중요성을 더 부여한다. 그냥 봐봐. 편향된 해석에 대한 예시고 편향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해. 내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뭐죠? 1년 휴가 내고 자원봉사해라. 1년 휴가 내고 여행 떠나라. 그 중에 나는 이 사람은 여행 떠나라 라는 걸 더 중시해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해. 그럼 뭘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뭐보다? 자원봉사보다 여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죠. 편향된 해석이. 그래서 빈칸에는 그게 들어가야 되죠. 편향된 해석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실제 꿈이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편향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나머지 볼까요? 자, 2번 interfere with가 뭐죠? interfere with 뭐뭐의 간섭하다, 방해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개입하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편향된 꿈의 해석이 우리의 삶을 망친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시에 그게 없다. 3번 영향 미치는데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더욱더 강력하게 영향 미칩니다. 3번은 뭐가 돼야 되냐면 편향된 해석을 했더니 내가 실제로 뭐 부지런한 사람이 더 됐다든지 게으른 사람이 더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돼. 내가 스스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아니고 4번 도와주는데 통제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을 더 잘 감정 통제 도와준다는 얘기 없고요. 5번 make more correct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해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건 뭐죠? 예지몽에 대한 얘기니까는 5번도 관련이 없다. 1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12번까지만 풀이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 however가 들어가서 역접이 일어난 문장이 있고요. 역접 뒤에 뭐가 나오느냐. 자, 나머지는 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앞에는 사실 문제 풀이를 위해서 앞에는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앞에는 뒤에 단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이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객들은 이메일을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요 바꿔주라고 그랬죠. 이메일은 사용하기에 쉬워서 그렇고요. 이메일은 주기 때문인데 고객들에게 immediate 뜻이 뭐죠? immediate 뭐지? 즉각적인 즉각적인 접근권을 주는데 바로 그 조직 회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서 좋아해요. 이메일을 좋아한다. 자, 대부분의 시간에 고객들은 받는데 자동으로 작성된 응답을 자동 이메일을 받아요. 이것은 indicate 뜻이 뭐였죠? 동사로 indicate 무엇을 나타내다, 지시하다. 이 자동 응답 메일은 나타내주는데 그 고객들의 이메일이 has been received 기관에 의해 수령되었다는 거, 받아졌다는 거, 도착했다는 걸 나타내는 이메일을 받고요. 또 두 번째 state 말해주는 이메일인데 언제 고객들이 응답을 받을 걸 예상할 수 있는지 답장은 언제 갈 겁니다 라는 이메일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자동응답 메일이라는 게 있다. 뭐 어떤 기능이 있다가 나왔고 그러나가 나왔죠. 흐름상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동응답 메일에 안 좋은 점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보자. 몇 년 전에 의류회사가 used to 동사원형의 뜻은 뭐예요?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사용했다가 아니라 자, 보내곤 했는데 자동응답 메일을 말이죠. 이것은
자, 일단 read라는 단어 보세요. 여기서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이제 read라고 읽힐 것이고, read의 뜻이 일단 뒤에 목적어로 책이나 뭐가 왔을 때 뭐뭐를 읽다가 맞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앞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읽히는 대상, 책, 신문, 뭐 잡지 이런 게 왔을 때 이때 read는 주어가 뒤에 뭐뭐라고 읽히다 혹은 쓰여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read가 주어가 읽히는 대상일 때.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때 BPP로 안 씁니다. 그냥 동사원형 read라고만 씁니다. 그러면 the newspaper reads like this 이렇게 이 신문은 이렇게 쓰여 있네 하고 땡땡 뒤에 내용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 구조예요. 자, 이 자동응답 메일은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음이 read가 되고요. read가 발음이 과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당신에게 답신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강조의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민다. 강조의 두의 해석은 뭐라고요? 강조의 두? 정말로? 진짜로. 우리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풋 의견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자동응답 메일을 보낸대. 자,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응답은요, 제공하지 못했어요. 많은 만족을.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 아니면 어떠한 연결되어 있다는 친숙함의 느낌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표현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올바른 표현 방식을 말하기 때문에 자동응답 메일의 표현 방식을 주의해야 된다가 답으로 되는 것이고 확인해 볼까요? 자, 연구원들 이 사람은 어디에서 그랬냐면 첫 번째 주요 연구들 중 하나에서 이 연구는 cover가 덮다 말고 다루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주제가 나올 때 바로 소비자의 불만을 다루는 연구였는데 이메일에 의해서 보내진 소비자의 불만을 다루는 연구에서 이 사람은 동사로 갑니다. 동사 자리예요. ing 틀려요. 이 사람은 발견했어요. 잘 봐봐요. 여기서 이 뒤에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숫자 앞에 less 되는 뭐뭐 이하라고 그랬고 절반 이하 47%의 그 firm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얘가 동사기 때문에 PP를 하셔야 돼요. 그 연구에서 연구된 회사들 이 회사들이 더 높은 고객의 만족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뭐로? 바로 in kind가 이런 뜻이죠.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객이 이메일을 보냈잖아 회사한테 그죠? 회사가 고객이 보낸 이메일을 그대로 성의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한 이런 뜻이에요. 얘가 말하는 건 안 좋은 뉘앙스를 쓴 거야. 그 고객이 보낸 이메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이메일 응답으로 그걸로 더 높은 고객의 만족을 만들어낸 회사는 47%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발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받은 메일 그대로 돌려보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동응답 메일의 맹점이 되는 얘기예요. 주의점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데이는 앞에 있는 연구원들을 받아요. 자, 이런 사실을 발견했고 이 연구원들은 또 알아내게 되었는데 단순한 것들이 차이점을 만든다고 말이죠. make a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든다는 건 주로 이제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씁니다. 좋은 뭘 만들어낸 이런 뜻입니다. 자, 단순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건 포함을 했는데요. 1, 2, 3번을 포함했어요. 자, 뭘 포함했냐? 빠른 응답. 뭔가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재빨리 응답을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이메일이냐면 address가 뒤에 문제가 나올 때 뜻이 뭐라고요? address의 뜻은 뭐뭇을 잘 다루다, 대처하다. 그래서 특정한 세부적인 뭉뚱그린 대충 이게 아니라 고객이 제기한 딱 그 문제, 딱 세부적인 그 문제를 다뤄주는 그러한 이메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세 번째 어떤 이메일이냐면 서명이 된 이메일이에요. 진짜 사람의 이름이 서명된 그러니까 기계로 돌린 흔적이 아니라 진짜 이건 내가 받아서 김건우라는 회사 직원이 확인했다. 제가 보내드리면 사람 이름이 찍힌 그러한 이메일이 차이점을 만들었다고 되죠. 봐봐. 자, 다시 빈칸으로 가서 그러나 그럼 자동응답 메일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 그게 자동응답이라는 성의 없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표시를 잘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거 2번. 심지어 자동응답 이메일들도 need to be phrase가 명사의 뜻이 뭐죠? phrase가 문구, 부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문구를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문구가 작성돼야 되는데 적절히 문구가 잘 작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표현 방식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나머지 볼까요? 자,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정합니다. 그들의 응답이 중요하다고 가정해요. 관련이 없다. 이건 이제
이건 전혀 유추가 안 되는 문장인 거죠. 이건 뭐 중요하게 매너가 중요하다는 동사예요. 중요하다는 동사.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그지? 근데 이게 도저히 위에 있는 내용과는 매치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 3번. follow up이란 거 후속의 뒤따라 일어나는 뜻이에요. 후속 이메일이 요구됐는데 고객의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받았으면은 그 뒤에, 그러니까 뭐 고객이 한번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연달아 또 보내줘라 이런 얘기야. 먼저 번에 문제 잘 해결됐나요? 이것도 후속 조치의 얘기이기 때문에 3번 관련 없고, 고객이 화나게 되는데 고객이 깨달을 때 이메일이 자동응답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냥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다. 그죠?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실망감을 일으킨다가 맞지. 이건 너무나 오버했어요. 5번. 자,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이 time consuming 보세요. consume이라는 건 소비하다고요. 섭취하다. 이게 뭐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라는 뜻이에요. time이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money consuming 뭘까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consuming이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이메일을 받고 보내는 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expense 비용이 비싸다. 이건 이메일 자체를 보내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5번도 안 된다. 2번이 가장 적절하다. 표현 방식의 문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풀이할게요.